자, 일단 첫 번째는 4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낮기는 한데 아마 광주고 입장에서 의미가 있었거든요. 경화 친구들은 살짝 좀 투머치하긴 하겠죠. 문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 타원을 갖다 준 다음에 타원에 대한 벡터를 물어보는 느낌으로 문제가 제작이 되다 보니까 오랜만에 타원 얘기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이 친구 그냥 한번 들어볼게. 타원이 이렇게 가로로 길쭉하게 하나 있었을 거고 너를 가져다 반반을 딱 쪼개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타원이 제작이 돼 있고 너로부터 해서 단축을 이렇게 한번 쫙 연결을 해보고 여기 있는 지점으로 초점 F 이렇게 부른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여기서 장축이 결국 여기 루트 2짜리니까 장축이 2겠죠. 그래서 빨간색 선분 길이가 2인 걸 알고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높이, 이만큼의 높이가 1인 것도 알고 있을 거고 초점까지 계산을 해라 하면 뭐 초점이 뭐 3인 것도 얻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사실 원하는 내용 자체가 원점에서부터 P까지랑 원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벡터의 합에 대한 크기거든요. 그럼 상황 이해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이제 벡터 문제니까 사실 이렇게 있고 원점 여기를 우리가 O라고 잡았을 거고요. 타원 위에 있는 점 P거든요. 그럼 나도 지금 P가 어디 있는지 대충은 모르겠는데 일단 OP 길이 정도는 찾을 수 있죠. OP라는 벡터 정도는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 벡터랑 다른 점에 있는 벡터를 합성하고 싶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P를 아무 곳 이런 데나 잡았다 칩시다. 여기가 P야 이렇게 잡았다 칠게. 오케이? 우리 이 맞은편으로 가는 F'도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 타원의 정의 때문에 두 파란색 선분의 합이 뭐가 돼야 돼요? 장축이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OP라는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럼 여기서 OP 벡터랑 OF 벡터의 합을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OP 벡터와 OF 벡터의 합을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기억이 날진 모르겠는데 두 벡터를 합성을 할 때 그림으로 볼 때 방법이 두 개였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시점이 겹쳐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점 종점을 겹쳐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써는 게 맞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결론은 두 변을 가져다가 삼각형 만들 수도 있지만 평행사변형 만드는 것도 언급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요 두 녀석의 평행사변형이 되는 지점을 딱 찍으면 이렇게 한순간이 생길 거고요. 이 시점의 좌표를 가져다가 내가 다른 점 Q라고 한번 잡아볼게. 오케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두 벡터를 합성한다라는 건 사실상 이 벡터를 쳐다보는 거랑 다를 게 없겠죠. 맞아요? 두 녀석을 쳐다보는 건 결과적으로 OQ 벡터를 쳐다보는 거랑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Q는 도대체 누구냐? 결국에 P를 가져다 대칭이동시킨 친구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OQ의 크기가 얼마면 좋겠다? 1이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요 빨간색 길이가 얘가 1이고 얘가 1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네들은 전부 1일 수밖에 없고 요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제작이 돼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뭐 여기 1일 거고요. 맞아요? 나머지 PF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파란색 선으로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냥 파란색으로 계속 가볼게. 지금 여기 있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거 다 똑같죠? 맞아요? 그럼 요 길이랑 이 길이가 뭐 하겠니?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1이에요. 요 파란색 변이 1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타원의 성질로 파란색의 합은 얼마였어? 장축이었거든? 그럼 장축은 4니까 요 남은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PF 길이, 이 친구 길이는 3이 될 거고요. 그 친구의 5배를 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15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거든요. 얘는 뭐 어느 정도 타원의 성질을 쓰는 거다 보니까 경화 친구들 입장에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나머지 뭐 크게 특이했던 건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뭐 9번까지 질문할 만한 지점이 있나? 크게 없어요? 9번 9번? 9번은 한번 좀 봅시다 그러면. 야 9번 같은 경우도 지금
벡터들의 크기를 전부 다 줬죠. 그리고 물어보는 건 결국 벡터의 크기겠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단 알고 있는 거 써볼게. 여기 있는 AD 변은 2입니다. 문제가 없을 거고요. BC 이 친구 변 얼마예요? 4예요. 그러려니 할 수 있고, 문제는 AB랑 AC의 합을 표현을 좀 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AB 벡터랑 AC 벡터의 합을 가져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2루트 5라고 부르겠대요. 그렇지? AB 벡터 더하기 AC 벡터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상으로는 이런 변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는 친구를 가져다가 우리가 너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 기억이 안 날까봐 다시 언급을 할게. 그냥 뭔가 마음에 안 드네 반응이. 여기가 A 벡터예요. 오케이? 여기가 만약에 B 벡터예요. 두 녀석을 합성을 하면 너의 평행한 친구들을 연결을 쭉 지은 다음에 두 녀석을 갖다가 끝내는 식으로 우리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을 합성하는 방법이었어.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거는 그 와중에 A, B에 연결된 선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A, B에 연결한 선이 이렇게 딱 있으면 이 지점은 정확히 거기에 절반이겠죠. 맞아요? 요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얘가 지금 파란 선처럼 있었다고 치면, 파란색 평행사변형이 있었다고 치면 결국에 A, B랑 AC의 합은 요런 벡터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정확히 중점이 되겠죠. 맞아요? 요 중점을 가져다 우리가 M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내용은 어떤 친구의 AM 벡터의 2배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져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요건 이제 지워놓을게. AM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다 치자고요. 야, 두 개를 합쳤을 때 2루트 5였어. 그럼 결과적으로 AM 벡터는 뭐가 돼야 돼요? 루트 5가 돼야 되겠죠. 크기가. 맞아요? 요 크기가 루트 5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네.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말이야, 결국에는 등변사다리 꼴이었으니까, 오케이? AM 벡터랑 DC 벡터가 뭐 하겠어요? 평행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가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말을 반대로 했나? 평행하다라는 걸 깨닫고 싶으면 얘가 2인 거 아시면 되겠죠. 맞아요? 얘가 2라서 평행한 거야. 이렇게 가자. 자, 그렇게 돼 있고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BD거든요. BD. 결국에 BD라는 친구는 요 변제나 요 변. 맞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색칠 좀 다른 걸로 할게. BD는 요 주황색인데 이 주황색은 AC랑도 똑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저 주황색 선을 구해야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2등변 2루트 5 삼각형 하나만 더 봅시다. CM. 자, 잠깐만. 각에 대한 집중을 좀 하고 와야 되겠네. 일단 이렇게 지금 주황색이 궁금한 상태일 거고요. 헷갈리니까 하나는 지워놓을게. 여기도 잠깐 지우고 이름은 M은 그대로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얘가 지금 둘이 평행이면은 얘가 갖고 있는 각이 여기서도 와도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각까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위쪽에 있는 A, B, M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야 돼?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 요 변과 요 변이 같아요. 그 당연히 뭐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여기 루트 온 것도 맞을 거고요. 그럼 끝나긴 했다. 하나, 두 개, 여기 2죠. 일단은 지금 내 입장에서 볼만한 풀이는 변에 대한 조건이 잠깐 너무 많은데. 사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긴 하거든요. 변이 3개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좀 쓰면 왼쪽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왼쪽 각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주황색 변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찾는 게 싫으면 여기서 수선을 한번 떨구세요. 오케이? 여기서 수선을 떨구고 나서 보면 이 각 B라는 친구를 갖고 코사인 B라는 친구는 뭐라고 만들 수 있어? 루트 5분의 수선이 떨어졌으니까 2라는 변을 절반하겠죠? 맞아요? 1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맞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두고 코사인 법칙 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 변 구할 수 있니 없니? 당연히 있겠죠. 저 빨간색 변 잠깐 구해볼까? 1에다가 루트 5니까 계산하면 여기 2여야 되겠죠. 그럼 여기 빨간색 변이 2인 것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밑변이 얼마예요? 3. 높이 얼마야? 2. 그럼 피타고라스면 얼마 나와? 9에다가 4니까 13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 궁금했던 변은 얼마다? 루트 13이다 4번 이렇게 되고 끝나는 문제일 거고요. 중요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할 거면 일단은 본인이 이게 기억에 남는지는 확인을 해보세요. 전부 다 크기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사실 얘가 벡터로서 해석할 여지가 크게는 없어요. 그냥 결국에 벡터로 크기를 표현한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얘는 벡터의 합성이다 보니까 합성만 제대로 표현을 하면 될 거고 우리가 지금 사실 내가 수업을 할 때 삼각형이 좀 집중시키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그려다가 보는 내용들이 조금 싫을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거에 중점을 가져가는 게 2배 하면 뭐 저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A, M 벡터를 하나 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부에 있는 선들 길이를 갖고 뭐 확인을 하면 문제가 풀렸을 것 같긴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뭐 있어요? 12번 혹시 푸셨나? 12번 한번 볼까? 자, 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두 벡터가 평행을 해요. 평행한다라는 거 처리는 기본적으로는 두 벡터의 실수배를 하면 같아질 수 있다 이 정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AC 벡터의 실수배를 하는 건 3과 2로 표현이 된대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약간 내분하는 느낌이 나긴 하겠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삼각형 ABCD의 넓이가 뭐 표현이 돼 있네요. 잠깐 이렇게 왼쪽에 그림을 대충 그려놓고 한번 풀어볼게.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문제에서 조건을 A, B, D로 했기 때문에 이런 대각선 삼각형을 그려놓고 위쪽 넓이가 12라고 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 삼각형까지 해서 여기까지 합쳐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잖아. 그러면 미안해 내가 근데 그림을 너무 막 그렸다. 이 평행을 살려서 그렸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잠깐만 다시 그릴게. 지금 A랑 BC는 평행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그려볼게.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고 이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D 평행 이렇게 잡아볼게. 오케이? A, B, D 넓이 A, B, D 이 친구 넓이가 얼마야? 오른쪽 위에 거가 12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거 구하는 문제가 끝나겠지? 지금 얘가 갑자기 AC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너라는 모습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AB 벡터랑 AD 벡터를 갖고 뭔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AB, AD 요 벡터를 가져다가 적절하게 하면 뭐가 나온다? AC가 나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의미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얘를 보는 순간 내분점이 사실은 떠올라야 되고요. 오케이? 선을 A에서 C로 그냥 그어봐. 그럼 이 친구가 AC 벡터겠죠. 거기까지는 불만이 없지. 맞아요? 얘는 AC 벡터인데 실수배를 해갖고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런 점을 뭐 새롭게 A, B, C, D, E 이런 걸로 잡았다고 치면 우리 입장에서 뭐 이런 게 되거든? A, E 벡터를 표현하고 싶잖아 만약에. 그럼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었냐면 A2라는 친구는 M 대 N 내분이야 이러면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쓰면서 갔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 벡터가 AD 벡터니까 반대로 해서 여기에 AD 벡터 이런 식으로 붙였었잖아.
그치? 그니까 지금 요 친구가 3이랑 2로 보인다는 얘기 자체가 3 대 2 똑같이 3AB 대 2AD 이런 식으로 써볼 수는 있겠죠. 오케이? 대신에 지금 대상 자체가 잘 봐야 돼. A, B라는 거 앞에 3이 붙었다라는 건 상황이 뒤집혀 있다는 소리거든요. 반대란 소리야. 이거 뭔 얘기냐면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2였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3 비율이고요. 이 친구가 2에 해당하는 비율이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는 이 상황을 갖고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될 것 같아. B랑 D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죠. 그 내분하는 점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E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E라는 것까지 가는 A, E 벡터를 실수배를 하면 AC 벡터가 되겠죠. 다른 말로 AC 벡터를 실수배를 하면 AE 벡터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나조건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있죠. 두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한 실수비로 합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본인들은 당연히 내분점을 떠올리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넓이가 12다 이렇게 돼 있죠. 평행하고 2대 3.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봐. 뭐 요각, 여기각 똑같은 거 맞지?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요 삼각형이랑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을 뭐 해야 돼요? 닮아야 되겠죠. 길이가 좀 안 맞긴 한데 얘가 2대 3이었잖아. 그럼 봐봐. 얘랑 대응되는 면이 여기죠. 얘랑 대응되는 면이 여기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겠죠. 반대로 말했나? 헷갈리네. 잠깐만. 왼쪽 이렇게가 서로 대응이니까 BC, AD 어쨌든 닮은 비가 3대인 건 맞죠? 여기가 3, 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상해지네. 요 삼각형이 3에 여기가 2인 그런 닮은 삼각형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예쁘게 좀 그리고 올게. 내가 봤을 때 봐봐. 위쪽 변이 그럼 3이고 밑에 쪽 변이 2여야 되겠지? 지금 요 밑변 제일 긴 거 길을 보면. 그래서 얘를 그릴 거면 이렇게 좀 그립시다. AD를 좀 길게 그리고요. BC를 조금 짧게 그리고요. 3대 2 정도 되게, 한 요 정도 되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놓고 연결 좀 하고 연결하고 A, B, C, D 이렇게 되겠죠. 대칭돼서 올라가고 대칭돼서 내려오고 이 점을 가져다가 E라고 부르고요. B, E, E, D 여기가 2에 해당하고 여기가 3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2에 해당하고 3에 해당하고 맞죠? 그럼 크기 관련식도 하나만 쓸게요. BC라는 벡터의 크기가 있었을 건데 그건 AD라는 벡터의 크기랑 무슨 관련이야? BC가 작았잖아, 그렇지? 얘가 2에 해당하는 친구니까 2로 나누고 세배하면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BC를 기준으로 2분의 3을 붙이면 AD가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요 정도 표현을 하고 풀이를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러면. 위쪽, 밑에 쪽. 지금 AD랑 BC가 똑같으니까 뭐 높이가 똑같겠죠? 맞아요? 우리 대각선 위의 넓이가 얼마였어요? 대각선 위의 넓이 여기가 12였죠? 높이는 똑같은 상태에서 얘가 3이잖아. 맞아? 얘가 뭐야? 2잖아. 여기 넓이 뭐가 돼야 돼요? 반대로 봐야 되겠지. 3이었던 친구의 넓이를 3으로 쪼개고 2배 하면 얘가 돼야 되겠죠. 얘를 3으로 쪼개면 4, 2배 하면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둘을 합치면 정답은 20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알아들었어? 오, 대단한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일단 이거 봤을 때 내분점 반응은 해줘야 돼요. 이거는 꼭 하시는 게 맞고 어차피 뭐 이제 넓이비를 길이비로 넘어가는 건 그대로니까 뭐 하시면 될 텐데 닮음 처리해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높이가 고정이기 때문에 길이비가 곧 넓이비가 되는지는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요 위쪽 삼각형이었으면 해야 되는 행동이 좀 더 많았을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여기가 뭐 3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요 넓이가 3이었어요. 요 넓이가. 여기가 3이면 이쪽 넓이는 얼마야? 2겠죠? 그럼 여기 전체가 얼마가 돼? 5가 됐겠지? 얘가 5가 됐으니까 이 친구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2를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5 이런 식으로 나왔었겠죠? 그래서 넓이를 다시 계산을 좀 해야 됐을 거야. 자, 뭐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게 특이한 거 없는 것 같고요. 15, 16 괜찮고. 여기서부터 그건가 다들? 뭘 해주지? 정답률이 다 70%가 넘어갔고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17번 정도? 아니 근데 72%짜리인데 뭐 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이거 얘네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적해달래. 너랑 너를 내적해달래. 그러면 A, B랑 B, C를 합친대요. A, B 이거죠? 맞아요? 그 다음 B, C 어디 있어요? 이거지. 근데 여기 실수배를 했기 때문에 뭐 얼만큼 될지 나도 몰라요. 걔네들을 가져다가 합성을 하면 요런 대각선 하나 나올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AC 어디 있어요? 요렇게. CD 어디 있어요? 이렇게죠. 맞아요? 원래 합성을 하면 뭐 이런 AD 계열일 것 같긴 한데 얘가 또 이렇게 늘어나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 그림으로 풀려고 하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좀 어때요? 안 풀립니다. 식을 좀 써볼까 그러면? 이렇게 갈게. 지금 우리가 A, B, B, C, C, D, D, A 이런 벡터들은 상식적으로 처리가 되죠. 맞아요? A, B 이거 처리된다고? B, C 이거 처리되는 거야? C, D 이거 처리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A, C는 어때요? 대각선이죠. 맞아요? 그래서 A, C 벡터부터 좀 쪼개고 갑시다. A, C 벡터를 정사각형으로 쪼개면서 처리를 해보자. 얘는 뭐랑 뭐를 합성하면 돼요? A, B 벡터에다가 B, C 벡터를 합성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A, B 벡터 더하기 K, B 벡터냐? K, B 벡터? K, B, B, C 얘는 더 건질 게 없어요. 내적을 할 건데 뒤에 있는 게 좀 꼴보기가 싫거든요. A, B, C, D 오케이. 이렇게 봐야 되겠네. 요거 잠깐 따로 좀 쓸게. 얘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3K, C, D 요거죠. 문장이 다르게 써져 있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릴 뻔했는데 CD 벡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벡터지. 근데 A, B 벡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벡터죠. 위치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뭣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A, B 벡터는 따지고 보면 마이너스 CD 벡터니까 얘를 마이너스 CD로 보면 결국에 이 식 전체가 뭐가 돼야 돼요? BC 벡터 더하기 3K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CD 벡터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BC 벡터 더하기 3K 마이너스 1 CD 벡터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내적했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A, B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맞죠? 아 바보 같다. 여기 있는 거 어차피 또 A, B가 살아있긴 하니까 이번에 CD를 A, B로 바꿀게요. 그냥 A, B 벡터로 바꾸고 뒤에 것만 이렇게 바꿀게. B, C 벡터 플러스 그대로 쓰고요. 1-3K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왼쪽에는 A, B, B, C로 만든 거 맞죠? 오른쪽은 뭘로 만든 거야? B, C, A, B로 만든 거 맞죠? 그냥 같은 벡터를 뭐 했단 얘기야? 곱했단 얘기겠죠?
그럼 같은 벡터에 대한 내적은 사실 진짜 벡터끼리의 뭐라고 생각해도 돼요? 곱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기억할진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국에 얘네 둘을 할 때 코사인 붙이는 거 많이 했잖아. 내가 조금 이따 이제 위치 벡터 설명을 한번 하긴 할 건데 잠깐 넘어가고 지금 입장에서 얘네들을 정리할 때 이렇게 갈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막 전개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해봐. 이렇게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여기서 A, B 벡터랑 A, B 벡터는 스스로가 똑같은 친구들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계산을 하면 1-3K라는 실수배는 남고 A, B 벡터의 전체의 크기를 제곱하는 꼴이 되겠죠. A, B끼리만 곱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문제는 뭐냐면 BC끼리 하는 친구들도 사실 마찬가지겠네. BC도 먼저 쓸게. K의 BC 벡터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지? 여기서 내가 알 수 없는 건 BC, AB랑 AB, BC를 섞어주는 친구는 아직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그럼 걔네들은 이렇게 좀 해놔. 더하기 써놓고 둘을 곱하면 앞에 개수가 하나 생기죠. 둘을 곱하면 앞에 개수가 1이겠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크기는 좀 나중에 봐도 되는 거다 보니까 얘를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잠깐 K제곱이 아니지. K를 곱하면 K 마이너스 3K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BC랑 AB를 내적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최종 결과가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무슨 생각되냐면 얘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 크기가 0이 아닌 건 뻔하잖아요 벌써. 맞아요? 그 다음 네가 생각을 해봐. BC랑 AB는 이미 90도 관계잖아. 내적하면 얼마 찍혀야 돼요? 0이 찍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건 애초에 안 궁금해. 그럼 우리 입장에선 얘랑 얘가 뭐가 돼야 돼? 사라져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1이 다 될 거기 때문에 1-3K랑 마지막에 K까지 있는 이 친구를 합쳤을 때 0이 나와야 되겠지. 오케이? 계산하시면 결국에 K라는 친구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둘 수 있고 2번 하면 끝나거든요. 일단은 지금 한 내용은 위치를 하나도 안 잡고 푼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은 할 거고 이런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시원하게 우리가 B라는 친구를 원점으로 칩시다. 오케이? 얘를 원점으로 치면 얘 성분이 뭐가 돼? 1,0이 되죠. 얘 성분이 뭐가 돼? 1,1이 되죠. 얘 성분이 뭐가 돼? 0,1이 되겠지. 맞아? 좌표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성분이 구성이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A, B 벡터는 어떤 친구야? B-A잖아. 근데 이제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쓰자고. 우리 여기로 가는 위로 가는 걸 A 벡터, 일로 가는 이 친구를 B 벡터라고 부를게. 오케이? 그럼 얘를 가져다 이렇게 가는 이 친구가 A 벡터니까 A, B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죠. 더하기 K가 있고 BC 벡터는 그대로니까 K, B 벡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맞아요? 내적을 할 거고 AC 벡터는 뭐예요? 대각선으로 가는 친구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A 벡터 간다면 B 벡터 가는 친구잖아. 얘를 가져다 또 다시 식을 쓰면은 뭐야 얘는?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쓰고 더하기 3K라고 쓴 다음에 CD 벡터는 뭐예요? A 벡터겠죠? 3K A 벡터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맞지? 여기까지 써놓고 나면은 이 친구가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KB 벡터 그 다음 내적 뭐라고 써줄까? 3K 마이너스 1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벡터끼리의 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얘를 성분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얘 성분을 잡고 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벡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걔랑 얘를 합쳐야 되지. B 벡터는 뭐예요? 1, 0 이거 맞지? 그럼 걔네를 합치면 뭐가 나오겠니? 얘네들을 성분을 계산을 하면 A는 X 성분이 없어요. B는 X 성분이 1이야. 실수했으니까 K겠지? 얘는 성분이 K,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아요? 두 번째 성분을 써봐. 두 번째 성분 어떻게 돼? A 벡터는 X 성분이 없어요. Y 벡터 3K-1이야. 오케이? 두 번째 성분은 3K-1이 Y에 들어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벡터라는 친구를 합쳐야 됐었잖아, 그치? B벡터까지 합치면 이 친구는 1이고 X분 없으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얘 성분으로 쓰고 났더니 이렇게 나오고 성분끼리의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돼요? X의 곱, Y의 곱, 걔네들의 합이잖아. X끼리 곱하면 K, Y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1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맞아요? 이 친구 가져다 계산하면 K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뭐 이런 풀이들이 가능해질 거고요. 이거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면 성분을 쓰시는 건 당연히 좋고요. 나중에 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어. 오케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얘를 기본 단위 A 벡터, 기본 단위 B 벡터 이렇게 갔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A 벡터, B 벡터를 한 다음에 너 편한 대로 수직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이 친구를 가져다가 이제 각은 안 변할 거 아니야, 세타로.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그냥 A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를 귀찮으니까 X라고 치고 얘를 Y라고 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성분을 제작을 좀 해놓고 관계식 잡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까지만 한 번만 더 할게. 이제 이건 그림으로 풀겠다는 얘기인데 A, B 벡터가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B, C 벡터가 얼만큼인지 몰라. 뭐 이만큼 갈지 이만큼 갈지 나도 몰라.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네 둘을 합성한 앞쪽 벡터는 뭐 이런 대각선 벡터인 걸 알고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벡터는 AC 벡터가 뭐야? 요 친구지. 그 다음 아까 얘기했는데 CD 벡터가 얼만큼 갈지 나도 몰라, 그치? 그래서 결국에 얘가 원하는 벡터는 무슨 벡터야? 약간 뭐 이렇게 가는 벡터겠죠. 그래서 내가 최종 결론만 계산을 해보면 상황이 약간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요 벡터끼리 내적을 할 건데 내적 결과가 0인 거에 집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내적해서 0이 나온다면 둘이 뭐 해야 돼요? 90도여야 되겠죠. 그럼 얘가 90도가 지금은 아니지. 그럼 90도가 되도록 만든다고 쳐봐. 앞쪽 친구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전부 평행한 친구들로 만들었어. X축의 평행, Y축의 평행. 그러니까 정직하게 가면 그냥 대각선이야. 맞아요? 이 친구는 대각선으로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 평행을 하나 꼈단 말이지. 그럼 상식적으로 얘가 간 만큼 더 올라가서 이렇게 90도가 되어주고, 맞아요? 생각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파란색 벡터는 그냥 1이라 치고 이렇게 갖다 치자 뭐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90도가 되려면 이 친구는 갔다가 올라간 걸 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가 90도가 이렇게 찍혀줘야 되겠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가던 크기의 3배를 간 게 얘라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냥 비율을 잡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t라고 한번 쳐봅시다. 얘는 1이 맞아요. 그렇지? 얘도 1이라고 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k를 뭐라고 가정을 한 거야? 1이라고 쳐본 거야. 그럼 우리는 요게 이렇게 가서 얼마를 갔어? 3을 갔단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풀기 생각보다 힘들구나. 이게 왜냐면 1 갈 때 3 늘어나는 그 비율을 잘 맞춰서 1대 2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 이건 안 되겠다. 그림으로는 못 풀 것 같아요. 방금 한번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포기하도록 할게요. 앞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계산하는 거 원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었던 것처럼 성분 잡고 하시는 거 또 연습을 좀 하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특이한 거. 다음 페이지 괜찮을 것 같고 얘들아 넘어가서 26, 27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AD, AB, AC. 오케이. 지금 변들끼리 길이를 이미 제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각도 45도고 F 있고 AF, CE 이렇게 있는 상태구나. 15도. 일단 알고 있는 변들 표현 좀 합시다. AB 변 이거는 루트 2야. 여기는 2야.
CD변 알려줬구나. 루트 2야. 등변 사다리 꼴이고 각도가 45도인 것도 줬어요. 각도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라서 BH 1이겠죠. AH 얼마예요? 1이겠죠. 이 친구도 떨구고 여기 떨구고 얼마? 1이고 1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뭐 2까지 잡아놓을 수는 있을 거고요. 어떻게 봐줘야지 좋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2라고 잡고요. 일단 2에서 수선을 한번 떨굴게요. 우리 입장에서 얘한테 집중을 할 거야. 요런 삼각형이 하나 있었다 치자. 조금 더 갑시다. 요런 파란색 삼각형이 있었다 칠 거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얘까지 하나 더 끌고 볼까 이렇게? 봐봐. 이거 1이지. 요것도 1이겠지. 여기도 1이겠죠. 맞아요? 요 파란색 삼각형을 기준으로 작은 거부터 1대 2대 3으로 닮음이겠죠. 맞아요? 요 변이 1대 1대 1인 거 맞지? 오케이. 이렇게 지금 닮음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내분을 이용하긴 해야 되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2라는 점을 한번 불러볼게. C1을 네가 만들고 싶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럼 C2라는 친구의 점 2는요 누구의 내분점이야? BD의 몇 대 몇 내분? 2대 1 내분이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C2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가면 되겠니? 내분점이니까 너는 2 더하기 1 똑같이 2 더하기 1 그대로 쓰시고 결과적으로 B자리에 2가 들어가야 아니 D자리에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뭐라고 불러줄까? CD 벡터. 요 D친구에게 들어가는 게 CD 벡터. 1친구에게 들어가는 게 CB 벡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이 친구를 가져다가 정리를 좀 해놓으면 3분의 2 CD 벡터에 더하기 CB 벡터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크기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크기를 봐야 될까? AF.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방금 요거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 내적을 하려면 아까도 해봐서 알겠지만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고 내적을 또다시 하면 조금 더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성분 위주로 다시 풀이를 좀 바꿔볼게요. 오케이? 원점은 어디로 잡고 B로 잡고 성분을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은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A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요것만 하고 쉴게. A 좌표 몇 컴마 몇이야? B가 원점이야. 1,1이겠죠? A 좌표 1,1이야. F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1,3분의 1이겠죠? 맞아요? 1,3분의 1.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C2 벡터를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C2 벡터는 위치 벡터가 아니죠. 맞아요? 방금 여기 있었던 AF 벡터도 위치 벡터가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점들을 찾아놓고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위치 벡터로. C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4,0이겠지? 맞아요? E좌표는 뭐가 돼요? 2,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씁시다. AF 벡터라는 친구는 결국에 무슨 벡터에서? F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는 거죠. 맞아요? 뭐 F 스몰 F로 쓸게요. F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는 거야. 좌표끼리 빼면 0,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야.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2 벡터를 쓰자. 그러면 이 친구도 이 벡터에서 C 벡터를 빼면 되겠죠. 그럼 이 벡터는 얼마니? 4,0 빼니까 2,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곱에 곱 마이너스가 아닌가? 마이너스 여기서 얘를 빼고 2에서 빼야 되는데 미안해 반대로 그랬다. 2에서 빼야 되죠. 2에서 빼야 되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2,고요 2에서 빼니까 3분의 2가 나와야 되겠죠. 그거를 반대로 썼어요. 자, 그럼 이 친구를 내적해라라는 건 x끼리의 곱 0, y끼리의 곱 마이너스 9분의 4가 돼서 최종 결론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겠네. 아무래도 성분을 푸는 게 제일 낫겠다. 근데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잠깐 이제 쉴 건데 쉬는 시간 얘기할 때 만약에 얘가 x축, y축을 기준으로 수직이면 그럼 이제 성분을 잡고 하는 게 좀 편했었죠. 얘도 너가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풀 수는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뭐 정삼각형이니까 각도도 알 거고 뭐 굳이 하자면 이런 짓을 하겠죠. 얘가 한 변이 막 3이야. 그럼 여기가 1이란 말이야. 문제를 읽으면 2대 1이니까 그치? 얘가 1이면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가 얼마야? 2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일 테니까 D좌표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야 잡을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생각을 해보면 3인데 요거는 3대 1과 1대 3이니까 얘는 4분의 3 뭐 이렇게 잡을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행동을 갖고 나머지 F랑 E도 좌표를 잡으면 마찬가지로 성분으로서 풀이가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뭐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딱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겠죠. 얘를 기준으로 그냥 방향성을 하나 정해둘 거고 옛날에도 했던 얘기거든요. 결국에 바깥쪽에 있는 요런 삼각형은 변이 3이라는 걸 딱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걔네를 가로지르는 친구들을 체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이런 A, B 벡터를 갖고 A 벡터 이렇게 부를게. 우리는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벡터를 A 벡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벡터를 B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저 A 벡터랑 B 벡터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저런 나머지 벡터들이 나올까? 뭐 이런 고민이 되겠죠. 이 파란색 벡터를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뭐 생각은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제 뭐 BF 벡터를 만약에 만들 거야. 오케이? 그럼 느낌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 A, B 갔다가 돌아가야 되나? A, F 에서 자, BF 벡터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시작점이 여기고요. 끝점이 여기잖아. 그럼 빨간색 길만 따라간다고 치면 찍고 가면 되죠. 맞아요? 이렇게 찍고 간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 벡터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얘는 B 벡터 방향은 맞는데 크기가 다르겠죠. 여기 전체가 뭐 1대 3이니까 4분의 1만큼만 가면 되겠지. 4분의 1 B 벡터다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BF 벡터는 이런 식으로 A, B로 만들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야 DE 벡터를 만든다고 칩시다. 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점을 기준으로 종점까지 갈 때 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빨간색을 따라갈 거거든. 그럼 위로 뛰었다가 내려오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그럼 위로 뛰어간다는 얘기는 A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갈 거고 길이는 3분의 2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예를 들어 이름을 붙이자면 D2 벡터 이렇게 붙인다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A 벡터 만큼 갈 거고 그리고 나서 얼만큼 떨어져야 돼요? 여기 전체가 3인데 그거를 3대 1로 내분했으니까 4분의 3만큼 떨어지면 되겠죠. 이 친구가 플러스 4분의 3 B 벡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친구는 결과적으로 두 녀석을 합쳐달래요.
그럼 두 녀석을 합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두 녀석을 합치면 a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5a 벡터와 두 녀석을 합치면 결국에 그냥 b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거 전체의 크기를 제곱합시다.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이렇게 크기에 대한 제곱은 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했었지. 기억나니? 근데 이 친구를 내적으로 처리를 할 건데 전개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앞에 거 제곱하면은 9분의 25에 a의 크기를 제곱하는 걸 거고 뒤에 거 제곱하면은 b의 크기를 제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두 놈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붙은 상태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봅시다. a랑 b의 크기는 알고 있는 거 맞죠? 둘 다 3인 거 맞지? 이 정도는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모르는 건 a, b를 내적할 때 결론일 거거든요. 그럼 a, b를 내적한다는 건 결국에 이 친구를 수선을 떨군 다음에 그 길이들의 곱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서 수선 떨구면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3이겠죠. 그렇지? 2분의 3과 3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2분의 9가 돼 있었을 거고 있는 대로 계산할게요. 첫 번째 건 25가 되겠죠. 얘가 9가 되니까 약분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친구 플러스 얼마?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 얘네들만 먼저 계산을 하면 플러스 3분의 10일 거고요. a, b를 내적을 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a, b의 내적 값은 2분의 9라 그랬죠. 곱하기 2분의 9입니다. 표현이 될 거고요. 계산을 하시면 잠깐만 보호가 그렇게 돼요. 2분의 9 그쵸? 계산을 하시면 25 더하기 9 약분할 거 약분하고 3 약분할 거 약분하고 5 그래서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겠지? 잠깐만 a랑 b 코사인 60도 이것도 3 맞고 a, b 앞에 거 미안합니다. 요거 부분 하나 지울게요. 제가 계산 이상하게 했네요. 요거 원래 근해공식 아니 제곱할 때 두 개 곱한 거에 두 배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미리 썼는데 내가 마이너스 또 살려갖고 괜히 플러스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플러스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15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요거 계산하시면 답 나올 거고요. 최종 결과는 19겠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풀 때 그 성분으로 푸는 걸 너무 익숙해지면 조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풀이 하실 때 한정으로부터 해갖고 걔를 경유할 수 있도록 벡터들 설정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좀 풀어내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서요. 크게 또 특이한 거 없을 거고 34번 봅시다. 자, 지금 내용은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한 변 길이가 1인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시점, 다른 한 점을 종점으로 하는 모든 벡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점들을 알아서 만들어갖고 벡터를 다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그런 친구들에 있는 원소들로 구성을 해보자 이런 건데 끊어서 볼게. 두 녀석의 내적이 0이면 두 녀석은 모두 정수다. 이게 뭔 소리야? 결국에는 두 녀석을 내적해서 0이라는 건 90도 관계면 이 얘기겠죠. 두 벡터가 90도 관계라면 걔네들은 반드시 정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1, 1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대각선이 없는 상태의 벡터들이면 당연히 내적하면 0이고 값도 정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제작되는 이런 대각선 벡터가 있었다. 오케이? 또 이런 대각선 벡터가 있었다. 한다고 치면 걔네들은 뭐가 돼요? 정수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말이다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 봅시다. 만약에 어떤 벡터의 크기가 루트 5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좌표에서 루트 5의 크기를 만들어내려면 두 개를 건너뛰는 대각선이어야 되겠죠. 요런 벡터 혹은 이런 벡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어쨌든 얘네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 똑같은 얘기겠죠. 요런 두 벡터가 X 벡터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y 벡터는 루트 2짜리니까 한 칸짜리 벡터겠죠. 한 칸짜리 뭐 이런 벡터를 y 벡터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인 건데, 걔네들을 기준으로 내적을 한다면 0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봤거든요. 빨간색 파란색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을 한다고 해도 90도가 나올 수는 없겠죠. 맞아요? 지금 내가 빨간색을 정확히 이것까지 따져보긴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도 뭐 루트 5짜리인 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파란색은 이거밖에 없는 게 맞으니까 우리는 빨간색 경우가 4개죠. 맞아요? 이거 말고 루트 5가 나오는 경우 또 있을까? 없겠지. 맞아요? 아니 안 듣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요 4가지를 가져다 파란색이랑 내적한다고 치면 90도가 찍히는 게 있어요? 하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는 전부 90도가 될 수 없겠다 대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 x랑 y를 내적한다면 그 친구는 반드시 정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여기서 가능한 친구들만 만드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떠올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안 될 만한 시점들을 봐야 되겠죠. 만약에 x랑 y가 그 자체로 보면 그 자체로 정수면 내적하면 정수긴 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막 이런 친구들을 가져다가 막 이런 친구 내적하면 뭐가 나오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번에는 얘가 결국에는 x축, y축의 평행한 친구니까 모든 점들을 잡아서 만드는 모든 벡터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런 모든 벡터는 성분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정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원점이라 치면 이런 벡터는 뭐라고 하면 돼? 4,1이야 이렇게 둘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 있는 이런 벡터 뭐라고 하면 돼? 여기가 원점이라고 두고 가는 거니까 2,1이야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애초에 모든 벡터들 자체가 성분이 정수가 돼 있다 보니까 x의 곱, y의 곱 걔네를 합치면 정수일 수밖에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실체 크기가 루트 5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성분들이 정수니까 얘네들의 내적은 정수다. 정답은 5번이야 보실 수 있고요. 벡터를 해석을 할 때 뭐 당연히 크기에 대한 해석을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림적인 해석도 좋고 성분으로 보는 것도 연습이 돼야 되겠죠. 34번 했고 또 어려운 게 있으려나? 남은 건 비슷해요. 37번 같은 건 원래 난이도가 좀 있는 게 맞긴 한데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교재에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좀 있을 거야. 니네가 그게 빠진댔지. 그 직선의 방정식이 빠진댔지. 맞지 않아? 맞지? 이 직방, 평방, 구방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 내용은 사실 풀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빠지는 게 맞지? 너희는 공간 도형만 빠지는 거 맞지? 네. 근데 솔직히 활용해서 나올 것 같은데. 활용해서 낼 것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나쁜 사람 아닌가 그거는? 몰라요. 계속 그거 풀래요. 풀어보래?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요거 얘를 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P라는 친구 벡터를 생각을 해봐. P라는 벡터, Q라는 벡터 알고 있는 게 없죠? 맞아요? 알고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너네 둘을 내적한다 했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를 원래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얘는 다행히 평면에서 있는 겁니다. 의미가 이래요. P라는 뭔지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점에서의 거리와 B라는 점에서의 거리가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걔네들을 지금 내적한 게 0이다라는 건 계속 90도다 뭐 이런 얘기잖아. 얘가 그러니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요런 거 한번 배웠거든요. 이렇게 생겨 있는 친구 똑같은 친구끼리를 만약에 네가 내적을 했다. 오케이? 근데 그게 어떤 숫자다 뭐 이런 꼴이면 이거 무슨 방정식인지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거 원이죠. 이게 만약에 공간이면 9일 거고 요 숫자는 결국 반지름의 제곱이었지. 맞아요? 걔랑 같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거든요. 얘가 하는 의미도 얘도 원이에요. 이유를 설명하면 뭐 이런 거거든. 그려놓고 보면 쉬워. 원이 딱 있었어. 원이 있었는데 이 점을 가져다가 A라고 잡고 이 점을 가져다가 B라고 잡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럼 너가 뭘 하든지 간에 아무 점 P를 딱 잡아도 AP 벡터랑 APB 벡터가 결국에 계속 90도겠죠. 맞아요. 네가 어디에다가 P를 잡아도 계속 90도겠지. 맞아. 얘가 하는 얘기는 네가 P를 뭐를 잡든지 간에 계속 내적하면 0, 다른 말로 90도야 이 말이니까 얘 말 자체가 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얘가 원이고 A, B를 뭐라고 잡는? 양 끝으로 잡는 그런 원이야 뭐 이렇게밖에 안 돼. 다행인 게 해석하기 좋게 A, B의 성분들 중에 X 성분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겠네.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고요. 원이 딱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 지금 Y좌표의 차이가 4만큼 나거든? 그럼 결국에 반지름이 2밖에 안 되겠죠? 근데 얘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정확히는 원이 접해 있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접해 있을 거고 이 순간을 가져다가 뭐 B라고 잡고 이 순간을 가져다가 A라고 잡고 있는 상황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너에 대한 중심이 누구다? 너에 대한 중심은 2, 얼마냐? 6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돼 있을 때 P는 저 위에 있을 거고요. Q라는 친구는 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적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요 표현 혹시 또 좀 감이 오세요? 이 표현은 좀 직선의 방정식 꼴인 게 보이시나? 쟤를 만족시키는 T 이런 거다 보니까 A의 절반짜리인 지점, 그렇지? A의 절반짜리인 지점을 지나도록 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해야 되려나? 1,0 어쨌든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C라는 친구를 구경을 좀 해봐. C가요 Y 성분이 있어 없어? Y 성분이 없죠. 그럼 얘가 원하는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 C가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야. C가 1,0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실수배를 했을 때 받아 먹는 건 X밖에 없겠지. 맞아요? Y는 0으로 죽어 있는 거잖아. Y 값은 안 변하고 X 값만 뭐 한다? 바뀐다 이 얘기라서 얘가 하는 내용은 결국에 이렇게 지나가는 뭐가 돼야 돼요? 직선이 돼야 돼요. 뭐 그냥 이 정도 얘기일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정확히 이런 직선일 텐데 그 와중에 너를 또 지나가야 되죠. 2분의 1의 A 벡터를 지나가야 되지. A 벡터는 1, 얼마? 2죠. 여기가 1이었으니까 요 1,2인 여기를 지나가는 친구가 있겠네. 얘는 Y는 2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표현이 이거야. 오케이? 결국에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원 위에 있는 P와 직선 위에 있는 Q가 있는데 걔네 둘의 거리가 뭐 했으면 좋겠다? 제일 짧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 그럼 제일 짧으려면 여기서 떨구는 이게 제일 짧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Y값이 2고 요 Y값이 얼마예요? 4잖아요. 둘이 빼면 얼마예요? 2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2다 뭐 이런 문제일 건데 얘는 지금 내적의 최대최소잖아. 그래서 약간 뭐가 좀 있을 것 같냐면 만약 학교에서 된다면 직방 표현을 굳이까지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얘가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이게 원이라는 거 얘가 직선이라는 걸 알아채는 게 조금 힘든 건 뿐인데 지금 여기 뭐 A에 있는 만약에 니네 이해 안 되면은 A를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1,2 이렇게 이 친구 전체 1,2죠. 요거 있는 C는 뭐예요? 1,0이죠. 성분끼리의 합으로 하면은 매개 변수로 방정식 하나 세워지지. 그걸로 직선 세웠으면 끝나는 문제긴 하거든요. 오케이? 뭐 그런 거긴 할 텐데 굳이 된다면 이런 표현법들을 쓰진 않을 수 있겠다. 너네는 아니고 너네는 이렇게 그냥 내도 할 말이 없어. 오케이? 너네 근데 그럼 너무 많지 않나?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될까? 문항수 정해졌죠? 언급 없어요? 몰라? 근데 서술형 두 문제. 아 그건 알아. 나도 그건 알아. 서술형 두 문제. 25문제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쌤이 30문제를 내도 낼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30까지 안 가요. 아 당연하죠. 아무래도 30까지 못 가겠지. 25문제? 아, 서술형이 있는데 25문제는 좀 시간이 없을 텐데. 쉬우려나? 너네는 몇 문제야? 지난번에 꽤 많았네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풀고 올게. 너 따로 진도 빠진다 이 얘기 없었다 이거지? 네. 에반데. 근데 애초에 시험을 한 번 보는 것부터 말이 안 돼. 이 구조가. 그래서 38번 특히 경화 친구들 집에서 만약에 풀 거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내용은 내적이 맞는데 해석을 할 때 방정식 해석이 꽤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있는 이 친구들 뭐 이런 말들 있잖아. 이거 보여? Q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의 크기가 1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이거 뭐 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건가? 이런 게 떠올라야 되다 보니까 혹시나 풀다가 진짜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너는 하고 네? 너는 해야 된다고. 아. 너네는 시험범이니까 풀어보시고 나중에 39번 자, 평면 위의 두 점 O1, O2 사이의 거리가 1일 때 O1, O2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교점을 AB라고 합시다. 그렇군. 벡터 두 개의 내적. 벡터 두 개. 그리고 그 벡터 두 개의 내적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 자, 반지름 사이의 거리가 요 거리가 1인 걸 하나 줬고요. 거리가 1 호 A O2 B 요 호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P가 있고 여기에 P가 존재하고 반대쪽 파란색 호에는 Q가 존재를 하는 상태. 오케이. 내적을 합시다. 분점에서 고르고 잠깐 고민 좀 할게요. 5원 오토 지름 1 0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하겠다. 이렇게 좀 합시다. 얘가 근데 이걸 좀 추가로 더 그린 건데 봐봐, 말을 다시 들어봐. 원이 두 개가 있고 원래 이렇게 공통현이 있는 이런 상황 있잖아. 여기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자주 하는 거는 보통 두 A, B에다가 중심으로부터 선을 많이 연결하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벡터다 보니까 평행이동을 좀 떠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놓는 거야. 뭐 하는 짓이냐? 여기 원래 이렇게 있었죠? 근데 어차피 O2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는 Q나 O1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는 Q2가 있다고 치면 그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우리 중심을 오른쪽 원은 폐기해버리고요. 오른쪽 원은 폐기해버리고 중심을 어디로? O1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볼 거면 지금 파란색 상황에서 움직이는 이 친구니까 요 왼쪽 파트가 하나 태어나겠죠? 오른쪽에 빨간색 파트가 하나 태어나겠지? 이건 좀 쓸모없으니까 지울게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 파란색 위에 있는 Q와 빨간색 위에 있는 P가 어떤 관계냐? 뭐 이 정도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걸 찾으려면 호에 대한 각들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친구 봐봐. 선이 딱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1이잖아. 뭐야? 이거 1이잖아. 여기 1, 그치? 얘네 반지름이가 이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1이죠. 맞아요? 전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기준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각이 60도기 때문에 전체 각은 120도일 거고 다른 말로 하자면 뭐 여기가 120도 다른 말로 3분의 2파이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은 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내용은 결국에는 이렇게 있었을 때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만드는 친구들의 내적의 최대치수잖아. 원하는 게 뭔지 고민을 좀 해보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가장 각을 좁히면 가장 각을 좁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근데 이 배경을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각을 360도를 다 쓴다면 애초에 내적을 했을 때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결과 중에 딱 나와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지금 어차피 내적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요 범위가 빨간색은 이 사이잖아. 맞아요? 만약에 빨간색과 파란색 친구들이 만드는 각이 가장 작다면 빨간색은 여기 있었다 치고 파란색은 여기 있었다 쳐도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몇 도야? 60도야? 이거 몇 도야? 60도야? 여기 몇 도야? 60도겠죠? 왜 저러냐? 아. 어쨌거나 두 녀석이 가져갈 수 있는 최소각이 얼마라고요? 60도. 그래서 우리는 얘네 둘이 이루는 걸 생각을 해볼게. O1P 벡터와 O2Q 벡터는 뭐 말이 저거고 우리는 한 원에서만 볼 건데요. 저 친구는 결과적으로 크기들을 기준으로 O1P 벡터 그 다음에 O2Q 벡터 거기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붙였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구경을 하니까 세타가 제일 작아도 뭐보단 커야 돼? 3분의 파이보단 커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세타가 제일 크면 어디까지 가니 물어봤을 때 A는 여기고요. 세타는 여기까지 갔다고 치자고. 그럼 이만큼은 얼마야? 하면 360도에서 60도를 뺀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얼마야?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지. 네가 보고 있는 세타는 어디까지? 3분의 5파이까지야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맞아요? 같은 것까지는 허락을 합시다. 우리가 코사인을 볼 때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범위 속에서 자 3분의 파이 얼마예요? 3분의 파이 넣으면 얼마 나와?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맞은편이 얼마야? 3분의
5파이지? 맞아요? 그럼 실제 함수는 여기 빨간색 지역만 생겨 있는 거 맞죠? 요 부분만 생겨 있는 거 맞지? 맞아요? 그렇게 있을 때 얘는 결국에 반지름 1이야. 얘도 결국에 반지름 1이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물어본 내적의 최대 최소는 사실상 코사인의 최대 최소랑 다를 게 없겠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 코사인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최소값 얼마야? 마일이겠지. 두 녀석을 합쳐라 라는 얘기니까 2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오케이. 해석을 요 정도로 해봤고 그냥 애초에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에 얘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그리고 그냥 양쪽을 기준으로 해서 두 녀석이 이루는 걸 상상을 좀 해봤던 거였거든. 처음에 얘가 제일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죠. 얘가 제일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가겠지. 두 녀석이 이루는 각을 보자니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치? 그리고 그게 제일 큰 각인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막 얘네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양쪽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차피 반지름은 뭐 할 거니까 같을 거니까 각이 커지긴 해야 되는데 그 각을 양쪽에서 보자니 좀 어떤 상황이고 헷갈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얘를 중심을 한쪽에 옮겨서 같이 확인하자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 네, 이렇게 하고 경화 친구들은 40번부터는 내 생각에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할 걸 좀 하고 있을래? 올라가자고? 이거 뭐야? 오케이 알겠어요. 광주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41번을 보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한 것 같아요. 물론 너가 이 그래프를 못 그릴 걸 아니까 얘가 그려줬어요. 잘했네, 그렇지? 그렇게 돼 있는데 함수 위에 있는 점 하나, 함수 위에 있는 점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두 점을 지나는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방향 벡터는 애초에 뭐가 중요한 거야?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크기는 안 맞아도 된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방향 벡터를 만들어 와라 뭐 이 정도 얘기한 거래. 그럼 생각을 해보자. P라는 좌표를 다시 표현을 합시다. 1,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P의 좌표이면서 동시에 P의 성분이겠죠? 자, Q도 다시 한번 쓰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번분수 하시면 마이너스 4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또 가능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쓰고 지금 PQ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성분이 나왔어요. 나는 무슨 방향 벡터? 두 직선을 지나는 방향 벡터. 그럼 결국에 말이 방향 벡터고 두 직선을 지나는 기울기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향 벡터 U 벡터를 한번 쓰자면 두 녀석을 빼면 2분의 3. 두 녀석을 빼면 얼마냐?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방향 벡터는 2분의 3 대 2분의 9구나. 일단 이렇게 한번 썼어. 그리고 이게 숫자가 뭐 더러우면 너 맘대로 실수배해도 상관은 없잖아. 얘를 2분의 3에다 전부 다 그냥 약분을 해버려서 1대 3이라고 만들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기까지 불만 없지? 그럼 1대 3이라는 벡터는 1 갈 때 3만큼 올라간 친구일 거고 1, 3이면 여기가 얼마야? 루트 10이겠죠. 그러면 진짜 크기도 루트 10이 잘 나와주는 거 맞지? 아, 결국에 얘를 가져다 뭐라 부르겠다? A랑 B라고 부르겠다는 얘기겠네. 그럼 두 개를 가져다가 빼라고 했어요. 두 개를 빼면 얼마야? 2죠. 정답은 2번이야. 이렇게 되고 끝나겠지. 그래서 막상 이렇게 그래프 어려운 친구들 벡터 하라는 행동 그대로만 했더니 풀이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알아듣지 시원이? 응. 크게 특이한 게 없어요. 크게 특이한 게. 48번 한번 봅시다. 쌍곡선의 꼭지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을 a라고 하고요. 얘는 지금 쌍곡선이랑 또 엮어놓은 거겠지.
그리고 나서 쌍곡선 위의 점 P에 대해서 저런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얘는 쌍곡선이니까 1인 걸 보니까 X축을 기준으로 초점을 가질 거고, 얘 뭐 박스가 있었다 치고 Y축,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서 너를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죠. 이쪽으로도 이렇게 가고 있었겠지.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쌍곡선이 있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아무 점을 가져다 A라고 하죠. 꼭지점 중이구나. 꼭지점 중에 여기를 뭐라 부르겠다? A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그다음 쌍곡선 위에 있는 P를 기준으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만족이 돼야 된대. 오케이?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P는 쌍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따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가 하는 문장이 뭘까 고민을 해봤거든? 그럼 OA 벡터랑 OP 벡터를 합친 거잖아. 맞아요? 얘네들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O인 거 보이지? 그럼 얘를 한눈에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아? 얘를 뭐 A 벡터 더하기 P 벡터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이렇게 봐도 괜찮고 순서를 하나만 바꿔봐봐. A5 벡터와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얘가 OP 벡터야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잠깐 고민을 해봐. A가 하나의 꼭지점이야. 많이 화가 났네. 얘가 꼭지점이야.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자 지금. 근데 그거의 방향을 바꿨어요. 뭐 하자는 거야? 요렇게 왼쪽으로 B가 있었다 치자. 오케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들어봐. 5를 없애고 싶어 네가. 그럼 원래 예를 들어 뭐 A5 벡터랑 OP 벡터를 합치면 AP 벡터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얘는 맞춰보려고 했는데 부호가 또 빼기가 돼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반대쪽에 있는 이 점을 가져다가 B라고 잡아버리고 그러면 여기 있는 A5 벡터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냥 헷갈리게 이렇게 하자. 봐봐. OA 벡터였죠? 그럼 OA 벡터랑 정확히 같은 표현, 이 벡터랑 같은 표현은 BO 벡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BO 벡터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네? 그럼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BP의 벡터의 크기가 K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근데 물어볼게. 얘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 그럼 성민아, 얘가 써져 있는 걸 보니까 무슨 방정식이 떠올라요? 찍어. 직선, 평면, 원 이렇게 해서 찍어봐. 평면. 아깝습니다. 찍어봐. 직선. 9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거리가 얼마라고? 숫자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두 점의 거리가 얼마라고? 숫자라고. 그럼 얘가 하는 얘기 자체는 P는 안 정해져 있잖아. B라는 점으로부터 K만큼의 거리가 떨어진 그런 점들의 집합 이 말이라고 지금. 오케이? 얘는 무슨 방정식이야? 9의 방정식의 반지름이 K야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오케이? 요 반지름 요 거리가 얼마야 요 거리? K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하는 얘기는 원의 방정식이고 위에서 했던 얘기는 쌍곡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아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그거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대. 원과 쌍곡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몇 개 있어야 된대? 3개 있어야 된대. 근데 지금 네가 이딴 식으로 그럼 몇 개밖에 없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P라는 점이요. 봐봐. 위의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P가 여기 전체 어딘가에 퍼져 있겠죠.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P가 이 전체 어딘가에 퍼져 있겠지. 근데 동시에 만족시킬 생각을 하니까 동시에 만족시킨다라는 건 교점들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P의 개수가 3개라는 건 교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이딴 식으로 그리면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와. 당연히 원을 좀 더 뭐 해줘야 돼요? 키워줘야 되겠죠. 근데 원을 또 그렇다고 이렇게 키우면 되겠니? 아니요. 안 되겠죠. 어떻게 키워야 돼? A. 그렇지. A를 가지고 여기서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원이다 이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반지름이 얼마나 좋겠다는 거야? 꼭지점과 꼭지점의 사이로 반지름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반지름이 꼭지점이야. 한글로 좀 써놓을게.
반지름이 주축이야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반지름을 우리는 K라고 부른다는 거고, 지금 여기 쌍곡선식은 박스를 그려놓고 나서 반띵반띵을 쪼개고 그러고 나면 루트 2를 절반했던 친구들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루트 2가 여기 절반의 크기죠? 루트 2가 여기 절반의 크기죠? 맞아요? 결국에 여기서 얘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주축은 뭐가 돼야 돼요? 주축은 2루트 2가 돼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얘는 2루트 2야. 그럼 네가 찾는 K는 얼마야? 4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걸 좀 기억을 해놓고